부분 못 들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핵심적인 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하려면, 잘한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사업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다 말씀드리려면 날밤을 새야 되거든요.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멤버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같이 수다도 떨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파일럿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멤버님들의 목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멤버님들께서 쿠파일럿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 이유는 각자 되게 다양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커머스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감도 안 잡혀서 막막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쿠팡 데이터 주는 곳이 없어서 쿠파일럿을 찾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모여 계시지만 우리 모두 공통된 목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좀 더 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쿠팡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돈 벌고 싶다. 누구나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돈 버는 게 이제 어렵고, 쿠팡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돈 버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노리고, 누구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는 또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달콤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쿠파일럿은 이런 뻔한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거 하나만 장담 드릴게요. 쿠파일럿을 모르는 분들보다는 훨씬 쉽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막막하시죠? 당연한 감정이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계신 멤버님들은 이 막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파일럿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막막함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10% 드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같이 성장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돕고 싶고, 저희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덜 막막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일럿은 단순한 데이터 도구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인데요. 아마 제 편지라든지 또 영상을 보셨다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파일럿은 이제 맨몸으로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께 이 데이터라고 하는 창과 방패를 드리고 싶어서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깨달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주변에 네, 그런 거 알려주시는 분들도 없고 이 무지에서 오는 그 답답함과 고통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김성롱님께서 무지에서 오는 게 참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열정은 가득한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게 이게 되게 서글픈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위에서 사업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멤버님들과 함께 이 데이터 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해서요. 많이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 멤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많은 초보 사업가들이 이제 이커머스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단순하게 이제 떼다 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고민도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온라인 셀러 중에 60%가 3년 안에 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셀러, 이커머스 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비슷해요.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망합니다. 폐업 신고 안 하고 그냥 사업자만 유지한 채로 포기한 분들은 훨씬 더 많겠죠. 강의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강의 들었던 동기들 중에서 진짜 순이익이 빵빵하게 나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도 안 되고. 이게 스타트업 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 4년 전에 이제 처음 창업을 했는데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 시작한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같은 창업자니까 뭐 친하게 지내던 형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비슷하게 시작한 회사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억대 이익을 만드는 회사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이익이 안 나와서 포기도 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농담 삼아서 저희 회사에 저기 뽑아주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나 채용 좀 해줘라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는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까지 힘든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항상 뭐 문제가 터지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이런 순간들을 이겨내고 버티면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을 할 때도 성공할 수 있는 이 방법론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근데 그 방법론이라는 게 어떤 마법의 비법, 뭐 그냥 어느 사업에나 적용한다고 다 성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성공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접근법,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거.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사업이 훨씬 재밌어졌고 막막한 게 다 사라졌습니다. 성과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멤버님들께서 사업의 재미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어서 포기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시더라도 제대로 싸워보고 실패하셨으면 좋겠는 그 마음에,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늘 제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깨달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토론이 길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멤버님들께서 온라인 셀러, 이커머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는 되게 다양한 이유와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커머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다들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온라인 셀러가 첫 사업이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숫자 1 한 번씩 쳐주세요.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다. 동업이 되게 위험하면서도 사업하면서 이제 막막하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파트너가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생존을 위해서. 맞아요. 또 가장으로서 자식들한테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하려면 되게 책임감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첫 사업이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현명하신 분들. 세상에는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지만 이커머스, 온라인 사업은 리스크 대비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 방식 중에 하나니까요. 이제 오프라인 사업 해보셨던 분들은 또 이 이야기에 되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런데 리스크가 아무리 낮고 쉽게 시작하기 좋다 해도 이커머스는 정말 또 큰 사업의 한 분야로서 시장 규모가 200조 정도 될 텐데 철저한 전략을 요구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사업에 맞는 비법은 없어도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론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커머스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커머스가 수많은 사업 분야들 중에 그래도 가장 다양한 실험을 하기 좋고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가 되게 좋은 사업 분야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 아시죠? 되게 인기가 많았던 TV 프로그램인데 자영업자분들 이제 골목에서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 찾아가서 백종원 대표님이 컨설팅 해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백종원 대표님께서 주로 말하는 일관된 방법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그니처 메뉴 하나만 살려라. 아니면 매출 데이터를 보고 잘 나가는 메뉴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 그 레시피를 단순화해라. 이런 게 있죠. 청결이나 청소같이 기본적인 걸 안 지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되게 보다 보면 마음 아픈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사장님들이 긴 시간 동안 되게 고민하셔가지고 자신만의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레시피가 있는데 이게 이익이 잘 안 남아서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만든 이 레시피를 놓지 못하고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안해서 내 레시피에 자아가 투영돼서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레시피들이 훨씬 원가가 낮고 쉬운 단순한 이 백종원 레시피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들이 되게 착잡해 하십니다. 이런 장면들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인다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방식이 틀렸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장한다라는 거. 성장의 과정에는 자기 부정이 필연적이죠.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만저만 고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사업의 최종 목적이나 꿈은 각자 다르겠지만 일단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돈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우리가 도대체 돈이 뭐길래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랑을 할까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너무 우리 곁에 있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이 돈이라는 뭐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 숫자가 적힌 이 길쭉한 종이가 예뻐서 갖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종이가 예뻐가지고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또 핸드폰에 디지털 픽셀로 된 숫자가 갖고 싶은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돈으로 뭘 하길래 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에다가 쓰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자식들 학원 보내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고 그러죠. 저 아까 머리 자르고 왔는데 갖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 돈이랑 바꿔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 교환하는 거 머리 깔끔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이 매개체입니다. 이 돈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드는데 200원이 들어가요. 10,000원짜리 한 장 만드는데 200원 들어서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마진율 98%죠.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마진율 98%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뇰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급하잖아요.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돈이 가치의 교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일단 머리에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이 돈을 빼내고 뭔가 시장에서 이렇게 싸워서 빼앗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가치를 많이 제공하면 그만큼 많은 돈이 따라올 테니 어떻게 하면 가치를 최대한 많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치를 줘야 돈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제대로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치와 돈의 관계를 깨닫고 나면 생각이 이제부터 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공식에 따라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쿠파일럿 멤버님들은 오늘부터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실 거죠? 예, 저는 항상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제공하는 가치만큼이다. 근데 이 가치라는 게 말은 되게 좋은데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해주는 일. 이제 훨씬 더 잘 와닿죠. 우리가 소비자일 때를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되게 명료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부터 해서 뭐 인정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내가 가진 문제와 이 욕구를 해결할 때 그리고 이걸 해결해 주는 걸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되게 본능적이죠. 아, 그러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구나. 되게 신성한 일이에요. 사전적 정의를 떠나서 뭔가 되게 무겁고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받으면 그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는 일이잖아요. 겨울에 손이 시려우니까 장갑을 찾고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를 찾고 한단 말이죠. 고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뻗는 곳에 적절한 해결책을 놓아두면 딜이 성사되는 거죠. 아,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시장,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블루오션에 진입하는 게 맞다. 뭐 레드오션에 진입하는 게 맞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아니면 지금 시장이 작다. 또는 시장이 너무 크다. 뭐 시장성이 없다.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우리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시장이 곧 돈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말이 쉽지 막상 사업에 적용하려면 붕 뜬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념들을 장착하셨으면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시장에 진입해야 할지도 되게 명확해집니다. 쉽게 조작하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단말을 원한다. 그런 욕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새롭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샷이라고 부르는데 스타트업들, 정말 진정한 의미의 스타트업들이 진정한 의미의 스타트업들이 그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사실 저희도 파일럿을 만들고 있는 인클리즈 랩도 그런 스타트업 중에 하나로서 이커머스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커다란 가치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쿠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그런 영역에 좀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오늘 준비한 강의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가진 문제 그리고 사람의 수, 그 문제의 크기를 생각하고 이게 곧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크기다라고 이거를 연결 지으시면 돼요.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오늘 강의에서는 중요한 이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장과 좋은 제품이 만나면 아무리 마케팅 실력이 부족해도 뭔가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업가로서 이 시장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찾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잘 아시듯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는 어떤 시장에 진입을 해서 어떤 제품,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냐를 정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막막한 일이잖아요. 쿠팡의 카테고리가 2만 개가 넘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그나마 셀 수라도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그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은 무한계죠. 계속해서 새로운 키워드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시장들을 어떻게 다 발굴하고 분석하겠습니까? 시장 분석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처음에 진입한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빠르게 다른 시장을 찾으러 떠나야 되는데 시장 분석에서부터 발목이 잡혀버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쿠파일럿을 만든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쿠파일럿이 어떤 서비스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준 다음 이미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경쟁 제품이 어떤지 클릭 한 번에 알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존 제품들이 여전히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돈과 가치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 관점이 없으셨다면 쿠파일럿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쿠파일럿이 없을 때도 쿠팡 홈페이지를 켜두고 엑셀에 데이터 모아서 사업을 성공시켜 오셨을 거고 지금은 패스트팔로우님처럼 쿠파일럿을 통해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 멤버님들은 다행히 오늘 이 기업가 정신, 시장과 가치에 대한 마인드를 탑재하셨으니까 이제 쿠파일럿과 함께 신나게 낚싯대 던질 일만 남으셨죠.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쿠파일럿을 보시면 완전 차원이 다른 서비스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쿠파일럿 멤버님들 중에서는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자기만의 엑셀 점수표를 만드셔가지고요, 쿠파일럿 보고 데이터 딱딱 집어넣어서 키워드의 등급을 뽑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골드 등급이나 다이아몬드 등급 이렇게. 높은 등급은 그냥 위탁으로만 넣어도 80% 이상이 바로 팔리고 좀 낮은 등급의 키워드는 좋은 제품을 따져보고 사입을 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 잘 꾸미면 그때 팔리고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소싱을 하셔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세미나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제가 초청을 드려서 쿠파일럿 활용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가로서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사업 선배님들은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번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금방 다시 까먹고 스킬적인 것들에 갇히게 되곤 합니다. 시야가. 이런 본질이 잘 잡히고 스킬적인 것들이 쌓여야 진정한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으니까요. 멤버님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자주 나누면 좋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자주 대화 나누면서 그러다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못 들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핵심적인 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하려면, 잘한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사업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사람들이 가진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존의 제품들, 경쟁자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곧 시장의 크기이고, 이 시장에서 지금 있는 제품들보다 내가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시장에 진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마케팅을 못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내가 가진 제품이 맞는다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물건이 팔리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장과 돈에 대한 관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퍼널이라든지 뭐 반복이나 학습에 대한 이런 이야기 등 사업 얘기하려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원래 되게 본질적인 것들이 어렵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가지고 가셔도 파일럿을 활용해서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쿠파일럿 2.0, 이번에 업데이트된 쿠파일럿 2.0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장 분석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퍼널은 깔때기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쿠파일럿에서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뭔가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불고 있구나. 네, 전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박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달 사이에 2달 동안 1억 원 정도가 팔린 데이터고 하루에 평균 200만 원 정도가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